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헌봉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물리학 강좌를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제목이 뭐냐면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우지 않은 공대생과 자연대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 강좌,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보통 보면은 대학에서 요즘에 이제 학제가 개편이 많이 돼 가지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습득을 어느 정도 물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대학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일반 물리학을 강좌를 하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예상된 만큼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학제가 변환이 돼 가지고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도 대학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일반 물리학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상당수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나 그 성과가 굉장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를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올라오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강의를 아무것도 모르고 공대나 이공계통의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는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 물리학을 접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물리학이라는 게 보면은 밑에 기초 단계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그 지식이 자기에게 습득이 될 수 있지, 중간 수준부터 대학 일반 물리학이라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 위치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미리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강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우지 않은 공대생과 자연대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 강좌, 이렇게 정하기도 했고, 혹은 또 기초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 를 위한 일반 물리학 강좌, 지금 무엇을 할까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리학이라는 게 뭔가,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게 되면,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연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나죠. 자연에는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현상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바로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연의 원리를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물리학이라는 게 수학 플러스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합해해 가지고, 수학을 못하면, 수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으면 물리학을 나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겁을 먹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면은 나는 물리학을 모릅니다 하고, 전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강조를 하고 해도 그걸 습득을 아예 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습득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걸 우리가 물론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복잡한 수학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쓰는 수학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산수는 다 할 수 있잖아. 플러스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천천히 배워 나가면 우리가 일반 물리학에서 쓰는 수학의 정도 수준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학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기본 개념을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약간 수학이 놓을 때도 있어요. 놓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그 수학을 가르쳐 주면서 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수준이 뭐냐면, 이거는 일반 물리학,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반 물리학 수준보다 수준이 좀 낮습니다. 수준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강의 시간이 1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한 20몇 시간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대학의 강의보다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뭘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컨셉과 그 다음에 간단한 예제를 통해 가지고 물리학이 어떤 거라는 거 맛을 보는 그런 과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물리학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도 요 맛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가 바로 이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차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컨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물리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플한 현상이 있는데, 물리학을 하나의 컨셉을 잡을 때는 심플한, 간단한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거를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간단한 현상을 하나의 설명을 해놔요. 근데 이러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컨셉이 한두 개, 세 개 정도가 이렇게 같이 엮여 있으면 그 문제는 대단히 물리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을 잘 잡아 놓으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 차근차근 풀면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인 컨셉과 그 다음에 이 간단한 예제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은, 반드시 어떤 컨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절침에 설명만 해주고 그 다음에 컨셉만 이야기해주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제를 우리가 풀어봐야 됩니다. 예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제를 푸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물리학 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수없이 많아요. 문제가 수없이 많은데 그 어려움 수없이 많은 문제는 다 접어두고 간단하게 우리가 컨셉을 이해할 수 있는 예제 위주로 저걸 꾸며놨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컨셉을 이해할 목적으로 예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예제를 요걸 숙지를 하면은 컨셉까지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이라는 게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학 특히 그 중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방법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법하고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물리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생각하는 학문. 그래서 이 컨셉을 잘 이해를 하고 요걸 숙지한 다음에 그거를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응용하는 학문. 그래서 컨셉을 요걸 응용을 하려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의 물리학자들은 전부 철학자들이 물리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은 반드시 생각을 하는 학문이다.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학을 하는데 대충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유튜브에 지금 동영상을 올릴 건데, 대충 보고 넘어가서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효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게 또 수학을 이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글로 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때는 요즘 학생들은 보면은 필기를 잘 안 한다 이게. 가만히 듣고만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생각 안 하고 거의 집중 안 하면 잠이 솔솔 와요. 물리학은 완전히 뭐라고 수면제에 가까운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평소에 잘 안 했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잠이 많이 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도 깨울 겸 필기를 좀 열심히 해라. 제일 처음에 여러 번 들어서 그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해는 하는 맛이 있지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복할 때는 필기 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반복해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처음에는 반드시 필기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들으면 안 되고 좀 더 열심히 공부하듯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쭉 넘어가는데 한 18장까지 대학 물리학에서 보통 하면 연력학까지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까지를 보통 한 학기에 다루게 됩니다. 한 학기에 다루게 되는데 이거를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숙제하고 반드시 그 개념을 이해하라는 것은 틀림없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다음에 문제가 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심히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듣고 나면 오늘 내가 뭘 배웠던가 하고 반드시 복습이 필요해요. 복습이. 그래서 듣고 그냥 득 접어져 버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오늘 내가 이 강좌를 마치고 나면 오늘 했던 주요 내용이 뭐 어떤 거였더라 하면서 반드시 머릿속으로 복습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효과를 더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물리학이라는 게 이게 여러 법칙들이 나중에 이제 컨셉과 컨셉이 이어지면서 물리학이 하나의 큰 테두리로 형성을 하게 되니까 이 컨셉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법칙들이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서 문제 이제 물리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책을 사면 앞장만 열심히 이제 보면 앞부분만 열심히 우리가 보잖아요. 앞부분만 보는. 그 이제 진도가 안 나가 더 이상 뒷부분으로. 그리고 뒷부분은 봐야 되는데 첫 부분에 운동 방정식 그어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못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연서 문제 너무 많이 풀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제공하는 컨셉하고 그에 관련 연습 문제, 간단한 연습 문제 몇 문제를 딱 완벽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복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요거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또 듣고 생각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좀 나름대로 물리학을 좀 했다고 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 학생들을 대충 이제 분별을 생각해보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물포자들. 나는 물리학은 몰라요. 나는 물리학을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열심히 들으라 해도 물리학을 전혀 못하고 시험 쳐보면 백지 내고 뭐 이런 학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게 물리학을 무턱대고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해보고 내가 자기가 했던 과거의 학문하고 다른 분야로 왔기 때문에 일단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겁을 내가지고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전을 한번 해봐라. 특히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지금 상당히 대학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 학생들 공부를 해보면 중간에 낙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될 때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질문하고 계속 따라 붙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거 미리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따라 붙을 수 있는데 그게 한계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단계를 지금 내가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라. 물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식과 연결을 하면 새로운 공식들이 막 태어나요. 새로운 공식들이 막 태어나는데 기본 원리에 입각한 어떤 수식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인지가 돼요. 통상적으로 해보면. 그런 식 외에 일반적으로 식과 식구를 연결해서 어떤 수식이 나오는데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물리학을 과거에 좀 했던 학생들도 보면
좀 했던 학생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짧은 시간 안에 물리학을 문제를 많이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막 편법을 사용해서라도 문제를 막 풀어요. 문제를 막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논리적으로 풀어라. 이게 수식적인 논리가 있는데 수식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을 여러분들 학문에다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수식적인 논리만 없이 그냥 답만 내려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학생들은 막 그냥 쉽게 공식을 집어여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한테는 통상적으로 학점을 그렇게 잘 안 줘요. 물리학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풀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보면 문제를 차분히 읽어보고 그 문제가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읽어봐야 되는데 눈으로 딱 보자마자 바로 연필이 나갑니다. 생각할 여유를 안 가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 내놓으면 문제 조금만 꼬아 놓으면 전부 다 함정에 다 걸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성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시간을 딱 정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문제를 풀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도 보면은 시간이 언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막 손이 아무것도 안 풀어도 손이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성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연필을 대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물리학을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을 꼭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집을 해가지고 답만 잘 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물리학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수식을 해서 계산을 해내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에서는 물리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어떤 자연현상을 거기서 자연현상을 봤을 때 거기에 알맞는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에 알맞은 수식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모델링을 하고 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물리학을 계산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어떤 자연현상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자연현상을 봤다 이거지. 그걸 어떻게 해서 수식으로 화시켜서 우리가 그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다 이거죠. 대학에서 물리학을 강의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그 수준에 도달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많지는 않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최종 목표로 삼은 그런 수준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자연현상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을 단순히 계산해서 답만 내는 그런 학문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을 하는데도 왕도가 있다 이거죠. 물리학을 왕도가 있다. 제일 첫 번째는 물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학문은 아니다. 강의한 내용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고 나와서 나름대로 재미를 좀 붙이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힘든 학문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물리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일단 한번 나중에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더라도 일단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물리학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학문이다. 생각하는 학문. 책을 많이 읽어서 터득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학이라는 것은 저자마다도 물리학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으면 어떤 데는 저자가 쓰는 걸 내가 읽어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수식을 딱 보고 딱딱딱 이야기를 딱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이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걸 같이 써놔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해서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해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을 때 뭘 이야기했냐면 물리학이라는 게 단계가 있다. 이게 단계가 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이제 구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리학이라는 기초물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고등학교 때 물리학에서 한번 접해보는 그런 기초물리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에 이제 1, 2학년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일반물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물리를 안 하고 일반물리를 바로 접하게 되면 특히 이제 대학에는 물리학을 상당히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리를 상당히 재미있어하고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물리학을 전혀 못하는 학생들도 같이 섞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는 어디에 수준을 맞추느냐 하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밑에 그 전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학생들한테 관한 관심이 그렇게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지금 전혀 없다면, 이렇게 기초 물리를 어느 정도 하고 일반 물리를 들어야 요 일반 물리가 나름대로 재미가 있다 이거죠. 재미가 있고 나름대로 알아듣기 용이한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좌는 요게 기초 물리에 해당이 된다. 기초 물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기초 물리를 여러분들이 습득을 제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대학에서 일반 물리를 쉽게는 아니겠죠. 일반 물리를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물리라면 이제 그 다음에 전공적으로 하는 전공 물리가 있는데, 여기 일반 물리를 습득하고 난 뒤에 전공 물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바로 기초 물리에서 전공 물리로 넘어가 버리면, 요 단계를 생략해 버리면 이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할 수 있는 기본 단계를 밟아가야지,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하는 이제 고급 물리 이런 거를 단계를 착착착 밟아가지 중간에서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도 중간에서 들어가 버리면 이해를 못 해가지고 계속 헤매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리학에서 물리학에 굉장히 적용이 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좌를 이용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일단 이 강좌를 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또 모르겠으나 내용을 처음 듣는다 싶으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한 번 정도 필기를 하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하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는 우리 컴퓨터로 이제 말은 이제 우리 잘 쓸 수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말은 우리가 우리 생각을 잘 날 수 있는데, 수식은 컴퓨터로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 수식은 그냥 컴퓨터로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A 플러스 B는 C다 이렇게 쓰는 것, 수식 자체도 우리가 컴퓨터로 쓰려면 못 쓴다 이거죠. 이거는 쓰려면 쓸 수는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식을 생각해냈다고 하더라도 그 수식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지, 우리가 컴퓨터를 살려면 뭐 위에 찾고 뭐 이러다 보면 이 자체를 까먹어 버려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수기로 향한 수식을 이게 우리의 생각을 바로바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글을 쓰는 게 이게 필요하다. 글로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열심히 해라. 필기를 열심히 하면 수식 자체가 손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운동을 배우는데, 우리가 단순히 축구 선수 운동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 가지고는 절대 그 운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필드에 나가서 뛰고 수없이 골을 차고 해야 그것이 자기 몸에 있는 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자기 발이 먼저 나간다. 생각보다 자기 발이 먼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계속 적고 또 적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그 수식에 대해서 숙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필기하면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노트북 등으로, 이제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이제 들을 필요 없겠죠. 모르는 거 스킵하면서 머릿속에서 완전히 저걸 숙지했다 할 정도로 반복해서 저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개념하고 예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일반 물리학을 배운다 이거죠. 일반 물리학이 배울 때 개념상으로 뭔가 좀 헷갈린다 이렇게 싶을 때는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휴대폰들은 다 들고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뭐 몇 장 몇 띠 어느 부분 딱 눌리면은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책을 가지고 다니는 효과도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펼쳐보는 효과보다도 더 효과가 더 좋고 시간이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 이제 강의에서 개념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 부분의 강의를 새로 들어보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숙지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진행하는데 6월 말까지 3월부터 이제 개학이 되니까 6월 말까지는 일반 물리완에 해당되는 부분을 올릴 예정인데 실제로 제대로 될는지는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을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물리학이란 생각하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물리학이라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쉽게 접근하 쉬운 건 아니겠죠. 노력을 하면 노력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게 오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